자, 두 번째 Q&A 영상으로 주제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법대로 하면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새로운 행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 법무부에서 유튜브에 불과 며칠 전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이 코로나 대처를 잘 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이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자, 불과 어제 우리가 뉴스에서 다뤘던 내용과 너무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이 수용자들에게 면 마스크를 만들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급하겠다, 나눠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지금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마스크가 없어갖고 코로나에 걸린 마당에 동부구치소가 홍보 영상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 자체가 뭐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선 법무부 노조에서 추미애 장관을 동부구치소 문제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수사를 해야 될 거예요. 뭐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리고 이제 유족 중에 한 명 사망자가 있죠. 그 유족들이 그 추미애 장관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어요. 뭐 형사 사건은 직무유기가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사 손해배상은 책임이 뭐 액수는 차이가 있더라도 인정이 될 거라는 게 상당수 변호사들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저런 거 홍보 영상 올릴 때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딱 그냥 두 개 먼저 얘기하시는군요. 형사 사건으로 수사 받으실 거고요. 민사 사건은 책임을 지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이게 있던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예산안을 보니까 소년원하고 치료 감호소 방역 예산이 2021년도에 0원이래요. 0원이래요. 뭐 마스크 만들어서 면 마스크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이거 좋죠. 근데 영치금으로 사라고 했다. 영치금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려워서. 그나마 그것도 차를 못 사게 했다는 거예요. 못 사게도 했고 영치금 사라고 해도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방역 예산 내년에도 0원이래요. 소년원이랑 그 치료감호소 여기가 이제 법무부에서 그 범죄 예방 정책국 산하인데요. 뭐 교정본부는 아까 동부구치소 말씀드렸고 범죄 예방 정책국은 이런 0원 이고요. 이러면 법무행정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포션이 여기에요. 인원이 수용자와 그다음에 교정 직원들이 6만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법무행정은 엉망으로 해두시고 저 홍보 영상을 올릴 염치가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필요한 소임을 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사표까지 수리된 마당에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이례적이라고는 합니다만 글쎄요. 이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뭐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뒷모습이 참 보기 흉하게 됐다. 그래서 뭐 서울 동부구치소 문제 때문에라도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좀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용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금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처를 안이하게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고 하면 이 구금돼 있는 사람들, 수용자들의 접촉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방에 있는 사람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새로운 수용자가 들어왔을 때 그 수용자는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하고 완전히 음성이라는 게 확인된 이후에 기존의 수용시설에다가 뭐 구금한다든가 그럼 원칙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좀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스크 사용 필요성이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마스크는 무조건 다 착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비판이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는 제가 볼 때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신속하게 대처하고 네. 빨리 분리 조치하는 그런 모습들, 좀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떠나는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저희라도 빨리 이 전 장관을 보내드리고 다음 장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임 박범계 장관 후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위법 논란이 또 시끄럽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벌써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 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1970년도부터 소유하고 있던 충북 영동의 임야 6,400여 평을 국회의원 당선된 뒤에 8년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한 데 이어서 2018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의 2억 원대 토지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는 지난 8월 이 토지를 처조카들에게 정리하고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의 상가주택도 7억 원에 처남에게 매도하고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정여와 허위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곧 인사청문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쟁점이 될 사안들입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문제인데 첫 번째 이 충북 영동 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더 변호사님, 이게 쟁점이 이 부분이에요.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재직을 할 때는 충북 영동 땅을 재산 신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8년 동안은 또 그 재산을 누락시키고 보고를 안 하고 뺐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어떤 이유인 것 이제 같아요? 고의이냐가 문제가 될 그렇죠. 거고요. 이제 사과는 했죠. 보좌진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네. 보좌진의 실수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재산 이거 신고를 해보죠. 근데 네. 이게 뭐 차명 재산도 다 당신 이름으로 돼 있으면 다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문서라는 게 이제 법조인들의 특징인데 여기도 법관을 하셨으니까 자기가 꼭 확인을 해요 마지막에. 왜냐하면 그렇죠. 책임을 이게 잘못됐을 때 본인이 선거법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공직자 윤리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좌진들이 다 이거를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 오더라도 마지막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스크린을 하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재직 당시엔 신고했던 땅이 누락돼 있는데 그걸 몰랐다. 이게 몇만 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격은 얼마 안 한다 하더라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는 그 전에는 법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판사도 공개는 안 해도 신고는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계속 이분이 하루 이틀 해본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 신고와 이게. 그런데 그걸 몰랐다. 그리고 다른 본인이 원내 대변인 할 때 보면 이 보수 정당에 이거 재산 신고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엄청 비난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시효가 다 지나서 선거법상 문제는 안 될 수 있더라도 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비난의 그렇군요. 여지는 있죠. 예.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이 언론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자, 충북 영동 땅은 보좌진의 실수이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나의 불찰이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얘기는 일단 제끼고 그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인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현 이 문재인 정권의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 건물 한 채와 주택 한 채를 매도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이 주택을 처분하면서 이걸 매매한 상대자가 처남이에요. 손이 처남. 그러니까 그것도 헐값에 시중가보다 절반값에 이거를 팔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혹시 세금을 아끼려고 지인한테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언론의 지적들이 어제 오후부터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보통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아직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이 뭐라고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뒤 정황이 있을 수 있다. 각자의 사연들이라는 건 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다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있어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왜 처가 관련돼 있는 네. 그러니까 처가 재산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이런 게 발생했을까 이게 좀 의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처가벌 처가 재산과 관련돼 있는 네네네. 부분이거든요. 부인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부인 미양 명의 땅이나, 또는 예. 장모님과 부인이 알아서 한 일, 네, 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증여받거나 예. 뭐 이렇게 상속받는 과정에서 네네. 있었던 문제고 그게 또 처조카나 처남한테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맥락이 생겨났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아마 질의할 것 같고요. 거기에 박범계 후보자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네. 그리고 부동산 시세가 15억인데 왜 7억 원에 매도를 했느냐 이것도 또 좀 정확하게 확인은 저는 또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팔았던 시점인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 따르는 시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네. 보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당시 시가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서 처남이나 처조카한테 재산이 넘어갔다고 하면은 일단 뭐 세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재산 신고 과정에서 늦게 신고를 했다. 세금 문제가 없다고요? 만약에 세금을 그 시세와 큰 차이 없는 가격에 매도를 하면서 세금을 네. 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시세보다 절반 가격이 그래서 제가 걸로 돼 말씀드렸던 있잖아요. 것처럼 예. 그 시점이 당시에 15억의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오른 땅에, 뒤에 얘기하는 건지 예, 그거를 이제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한다는 것이고요. 청문회에서 일단 다 밝혀지겠죠. 그렇죠. 근데. 신고할 때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을 네네. 여지가 있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도 변호사님. 네. 이 국민들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관 인사청문회 한 번 하고 나면은 네. 그동안 살면서 전혀 몰랐던 재테크 방법들을 아주 예. 떼게 됩니다. 요번에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 안에서 날카롭게 야당이 또 공격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8월에 다주택 처분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거를 뭐 증여하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걸 파는 게 사실은 그냥 일정 부분 이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맡겨두는 거 아닌가.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건데 네. 일정 부분 그 명의 신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잘 해야 될 거고요.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뭐 처남이나 처조카 이렇게 매매하거나 증여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장모님 땅이었어요. 네. 그럼 처음에 상속할 때 다 해결했었겠죠. 근데 부인이 갖고 있다 갑자기 다주택 처분하라니까 그때서야 매매를 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렇군요. 이 처남은 아주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 집안의 사위이기 때문에 네. 더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박범계 후보자가 또 해명해야 될 게 시의원이나 비서관 관련해서 금품 수수 논란이 있어요. 네. 언론에 보도가 된 거. 그렇죠. 그 부분에 본인이 뭐 관련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또 집중 공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도 확인은 했는데 저희가 부동산 얘기 오늘 집중하느라고 네, 배제를 앞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논란이 되면은 아이템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